네,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송파지점의 이동형 과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한동엽 대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동엽 대리가 처음 나오시게 됐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선정 기준을 들어보도록 하고 먼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엽 대리의 종목, 단기, 중기, 장기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단기 종목으로는 SK머티리얼즈, 중기 종목으로 동아엘텍, 장기 종목으로 루트로닉 오늘 시점에서 새롭게 편입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형 과장의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으로 뉴를 신규 편입합니다. 중기 종목으로 GS건설, 화성산업, 페노션, 대한항공, 심택 계속해서 보유 의견이고요. 장기 종목으로는 AP시스템, 이녹스, 엑시콘, TCK, AJ렌터카, SNS텍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홀딩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한동엽 대리부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처음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됐는데 저희가 매번 나오실 때마다 단기, 중기, 장기 종목 선정 기준이 뭔지를 여쭤보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죠. 단기 종목으로 뭐 좀 수급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일어난 종목에서 꼽아주신 분들도 있는데 혹시 대리님은 어떤 기준에서 종목을 선정하시는지요? 예, 먼저 이 종목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기 네. 앞서서 네. 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에 투영을 시키셔서 이해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단기 투자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 고포 성장주가 되겠죠. 종목이 속한 산업이 가장 호황 국면에 있는 빅사이클에 속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좀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고점 돌파 시도나 또 롤링목 매매를 즉각적으로 좀 실행할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기 종목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온 CES,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 박람회인데요. 이 CES에서 많은 기술들이 소개가 되겠지만은 여러 기술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주제, 좀 더 나아가서는 내년 초에 전인대까지 좀 투자 니즈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섹터 내에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종목은 시간 투자도 병행이 돼야 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좀 주가 부담이 계속적으로 지워지고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꾸준한 적립 매수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이익을 향유해 갈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래요. 특징적인 중기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CES, 이 가전박람회를 좀 기준으로 삼고 주로 선정하겠다. 네, 그런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군요. 알려주지만 중기 종목을 네. 가지고 오신다는 건지. 자, 그럼 이제 종목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네. 될 텐데요. 단기 종목으로 먼저 SK머티리얼즈.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또 어찌 보면 핫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 대리님 설명 들어보죠. 네, SK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SK머티리얼즈는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로도 가장 호황 국면에 있는 낸드나 OLED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수가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특수가스 글로벌 마켓쉐어 기준으로 40% 정도로 독보적 1위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채워가면서 포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의 호황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2D에서 3D 낸드로 전환 과정 속에서 이제 또는 OLED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특수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첫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잘 되고 있는 특수가스 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특수가스 시장이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 규모라고 보면은 이제 산업가스 시장은 500억에서 600억 달러로 훨씬 더 큰 시장인데요.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에어가스를 인수한다든지 일본의 트리켄 같은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종합적인 산업가스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 가장 호황 국면에 있는 특수가스 시장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가스 시장에서도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한번 여쭤보고 싶군요. 오늘은 살짝 시장 분위기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5만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 가격 수준 어떻게 주실지 또 목표 가격도 제시해 주시죠. 지난 9일 미국 대선 발표에도 상당 부분 강했었고 지난 금요일 날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21선에서 한 15만 5천 원 정도면은 첫 분할 매수 가격 정도로 좀 합당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제가 시총 2조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7천억 원 좀 밑돌고 있는데
20만 원 정도 시총 2조 정도면은 영업이익 대비 퍼밸류 13배 정도면은 글로벌 티어 그룹이 15배까지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정당한 목표 가격이라고 좀 설정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 미국 그 대선 개표날 장중 저점이 한 15만 3천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하단으로 잡아서 14만 원 정도면은 지금까지 트렌드상 크게 이탈한 가격대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보면은 14만 원 정도 설정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네, SK 머티리얼스 첫 번째 단기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현 과장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중기와 장기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단기 종목으로 뉴를 신규로 가지고 왔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부산행의 흥행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지만 이 부분이 주가에는 크게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종목 자체가 이제 과거 실적으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보다 향후 이제 흥행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올라가는 흥행 산업 자체가 이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보다 며칠을보다는 다음 달 이제 기대작의 출시 일정에 맞춰서 좀 저점에서 모아보자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성공 이후에 또 부산행이 흥행하면서 주가도 이제 박스권의 저점과 고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12월 달에 지금 개봉 예정인 판도라라는 작품이 지금 추가적으로 좀 흥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 출시 일정에 맞춰서 주가도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판도라는 영화가 이제 과거 이제 부산행과 마찬가지로 이제 재난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제 원자력 이제 관련돼서 방사능 유출을 좀 소재로 한 재난 영화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거 이제 부산행의 흥행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내년 초에 또 개봉 가능한 더 킹이라는 영화, 또 정우성 그리고 조인성 씨 주연의 또 더 킹이라는 정치 소재 역시 드라마 역시도 추가적인 흥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달아서 있는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부산행이 흥행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역시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달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도 충분히 좀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내년 이제 한중 합작 영화가 이제 하반기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은 당장 12월과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신작 모멘텀으로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신작 모멘텀은 판도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판도라가 흥행에 조금 성공하는 기미를 보인다면 그때 확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출시 일정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개봉이지만 정확하게 일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이요? 예. 출시 일정에 맞춰서 주가도 좀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굉장히 그냥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도 좀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런 시장이 깨지는 과정에서도 크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여기서부터는 향후 좀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점보다는 상방 쪽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상방을 부산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만큼 주가의 수준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대략 이제 과거 흐름을 보게 된다면 대략 네. 15,000원 그리고 17,000원 정도가 박스권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일단은 그 시점까지의 대략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적으로 약 14,000원에서 5,000원 선 목표가를 잡고 좀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기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엽 대리 중기 종목이 동아엘텍인데 동아엘텍 같은 경우 우리 종목 발굴 리포트 함께 하시는 강지한 과장도 또 네.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동아일텍은 LCD 분야에서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또 70% 지분을 갖고 있는 선익시스템이 OLED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예전에도 방송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왜 OLED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고 여러 OLED 장비 업체가 있지만 왜 동아일텍을 선호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CES 이제 내년 1월에 개최가 될 CES에서 여러 멀티 디바이스나 신기술들이 발표가 되겠지만은 여러 기술들을 이제 관통할 수 있는 주제는 저는 OLED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삼성과 애플이 2017년도는 양사가 모두 사활을 걸어야 되는 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7의 미스를 좀 만회를 해야 되는 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맞이해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부각이 되어야 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뭐 신기술들을 장착한 많은 핸드셋들이 이제 발표가 됐지만은 대중들의 반응은 별 혁신이 없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제 폼팩터 외관이 변화가 없다는 것에서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 이제 CES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핸드셋 그 외관들이 OLED를 채택하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거고요. 그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OLED 산업은 뭐 지금보다 더 캐파 성장률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성장하는 OLED 산업에서 뭐 여러 업체들 중에 왜 동아일텍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OLED 산업이 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제 생산 과정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OLED 증착 과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OLED 증착 과정에서 뭐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국산화가 많이 해왔지만은 6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 그 카메라 업체 캐논의 자회사인 캐논토키 말고는 대항마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6세대 OLED 증착 과정에서 기술력을 갖고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그 동아일텍의 70% 지분을 가진 선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의 IT 산업이 선진화되면서 그 밑단의 부품이나 이제 장비 산업들을 다 국산화해왔다는 그 히스토리를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선익 시스템의 지분을 가진 동아일텍에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접근은 혹시 어느 정도 때에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를 보고 계시는지 끝으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121선을 좀 이탈한 후에 안착 과정을 겪는 중입니다. 따라서 뭐 오늘도 21,000원 선에서 밀려서 22,950원 정도가 되는데요. 뭐 오늘 정도 종가 수준에서 1차적인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내년 CES와 뭐 전인대 때 OLED 추가 투자에 대한 것들이 가시화된다면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26,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 저점이었던 18,000원 부근으로 보시면은 위험 관리하기에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동형 과정의 중기 보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중기 보유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GS건설, 화성산업, 페노션, OCI, 동국SNC 그리고 대한항공, 심택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단연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페노션 아니겠습니까? 예. 이 BDI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좋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1000포인트 상회하면서 지금 네.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한 830 정도 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 중국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이어갈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의 수요 확대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강하게 1000포인트를 돌파한 또 추가적인 이유는 역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네. 또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매년 이제 두 자릿수, 내년 한 2020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BDI 지수도 1000포인트 이상이 부담이 아니라 계속 네. 장기적인 추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본다면 역시 BDI 지수랑 가장 또 연동해서 주가도 움직이는 종목이 역시 페노션이고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동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좀 계속적인 상승 흐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였죠? 목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5,000원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화성산업 한 종목 더 알아보면 좋을 텐데 오늘은 주가가 다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에 흐름이 좋았거든요. 수급도 양매수가 꾸준하게 네. 들어오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좋았죠. 그렇습니다. 역시 회사는 뭐 대구 지역의 시공능력 1위 예. 건설사고요.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이후로 뭐 리뷰도 안 드렸고 주가도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역시 그때 가장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건
역시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지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배당을 노리고 충분히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깨질 때도 좀 버티고 있다가 오히려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역시 동사 같은 경우 뭐 본업인 주택 사업 역시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대구 지역에 있는 시가지 사업, 시가지 도심 재정비 사업 역시도 1조 원 이상의 지금 수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약 1,700억 수준이지만 현금성 자산만 1,000억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매력은 작년에 520원 수준 배당을 했는데 올해 6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4,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4%를 훌쩍 넘어가는 수준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역시 배당까지 노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 계속적인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기 종목으로 가서 한동엽 대리님 루트로닉 새롭게 이제 담으시는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루트로닉은 그 에스테틱 미용 분야와 안과 사업 분야에서 레이저 치료기기를 만드는 헬스케어 장비 업체입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주가 부담이 계속해서 지워지는 하락 국면을 오랫동안 좀 거쳐와 있는 종목에 속하고요. 뭐 15년도 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 뭐 바이오주 급락 저점이었던 35,000원 부근, 그리고 올해 9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장중 저점이 이렇게 또 35,000원 부근을 테스트를 했고요. 뭐 트럼프 당선 당시에 뭐 장중에 바이오 급락 저점이었던 34,450원 그 부분을 오늘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주가 조정 속에서 이익은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에 퍼밸류는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조정 구간에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루트노릭의 기술은 뭐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황반 관련된 질환을 그동안 이제 글로벌 이제 헬스케어 업체들은 단순 지연시키거나 단순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쳤다면은 이 루트로닉이 개발한 알젠이라는 레이저 치료 기술은 근본적으로 그 황반 관련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 치료 기술과는 좀 다르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좀 아이템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도입 단계인가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비급여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FDA 허가 관련해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유상증자의 실질적인 내용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700억 원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뭐 그 순간부터 뭐 공매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700억 원 규모 중에 대부분의 이제 84% 정도는 이제 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형태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와는 분리가 돼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주의 그 보통주의 희석 효과는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의 내용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대규모 유상증자와 더불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공매도 증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매수의 첫 장기 투자의 매수 첫 단추로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 이후에 그려질 뭐 알젠의 이제 매출 시작이라든지 루트로닉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 인수라든지 중국 진출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현재의 공매도 증가분이 감소가 되는 시기에 장기 투자의 첫 매수 단추를 활용하시면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유상증자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거 어떤 단순히 투자 어떤 뭐 그 생산 뭐 그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쪽에 좀 사용 목적이 있는 것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유상증자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중국 진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요. 네. 네. 그 장기간 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그 이제 치과 관련 그 의료 장비들을 이제 그 이제 치의과
나 이제 그 공부를 해오는 의료진들에게 공부를 하면서 그 MS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이제 루트로닉이 투자하는 곳이 새로운 의료진들을 이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네. 센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안과 시장이나 레이저 치료 기술이 아직 성장기에 아직 진입 단계라고 본다면은 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포텐셜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인수 네.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뭐 장기긴 합니다만은 혹시 대략 잡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 수준에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구간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35,000원 이하에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시점을 매수가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목표가는 영업이익 추정치 올해 100억에 업종 평균 한 50배 퍼 적용하면은 시가총액 5천억 수준에서 45,0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매수가를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3만 원 선, 34,000원 부근 밑에서 이제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이제 손절가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한동엽 대리 그리고 한화투자증권 송파지점의 이동현 과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